정옥은 장날 북적이는 동네 시장 한복판에서 손을 떨며 사진을 바라봤다. 이게 무슨 일이야? 사진 속에는 자기 손주 민호가 울면서 누군가에게 쫓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12살 민호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고 뒤에서 누군가의 검은 그림자가 아이를 따라오고 있었다. 정옥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옆 채소가게 영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옥은 아무 말 없이 사진을 주머니 속에 꼭 쥐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40년 넘게 이 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그녀였지만 이런 두려움은 처음이었다. 사진과 함께 온 편지에는 단순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당신의 소중한 것들이 위험합니다. 글씨체는 또박또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정옥은 평소 웃음이 끊이지 않던 얼굴이 굳어졌다. 누가 내 가족을 이렇게 만들 수 있지? 마음속 깊이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였다. 민호야,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정옥에게 손주들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다. 하지만 누군가 계획적으로 그 아이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평온한 일상을 산산조각 냈다. 시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정겨운 흥정. 소리도 평소 반가웠던 단골 손님들의 인사도 이날만큼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아직은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다. 그 순간 정옥의 눈빛이 달라졌다. 68년을 살아온 여자의 강인함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사진을 받기 전까지 정옥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리듬으로 흘러갔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도매시장으로 향했다.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는 새벽 도매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채소들을 골라내는 것이 그녀의 첫 번째 일이었다. 정옥 언니, 오늘도 일찍이네. 이 배추 어때? 속이 꽉 찬 게 좋을 텐데. 상인들과 주고받는 정겨운 인사와 흥정이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소였다. 정옥은 누구보다 눈썰미가 좋았다. 겉모습만 봐도 맛있는 채소를 가려낼 수 있었고 손님들도 그런 그녀를 믿고 찾아왔다. 오전 7시 시장 좌판에 채소를 가지런히 진열했다. 빨간 무, 푸른 상추, 노란 호박이 보기 좋게 놓여졌다. 정옥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정성이 배어 있었다. 할머니, 상추 한 단 주세요. 어머, 민서야. 할머니가 제일 좋은 거로 골라줄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손주들이 학교 가는 길에 들를 때였다. 민호와 민서가 할머니 라고 부르며 뛰어오면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다. 아이들 주머니에 용돈을 몰래 넣어주고 간식을 챙겨주는 것이 그녀의 소소한 즐거움이었다. 엄마, 너무 많이 주시지 마세요. 며느리 선아가 말렸지만 정옥은 웃으며 더 많이 챙겨주곤 했다. 저녁이면 아들 민재가 일을 마치고 들러 하루 장사가 어땠는지 물어봤다.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옥은 충분히 만족했다. 68세의 그녀에게 가족은 삶의 전부였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홀로 아들을 키워내며 이제는 손주들까지 돌보는 것이 그녀의 존재 이유였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겼다. 정옥은 사진을 다시 꺼내보며 생각했다. 누가 감히 내 가족을 위협하지? 평생 남을 해치지 않고 살아온 그녀였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달랐다. 그녀의 평범한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진을 받은 지 사흘째 정옥은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주변을 살폈다. 익명의 편지에는 발신자 정보가 전혀 없었다. 우편함에 그냥 넣어둔 것인지 누가 직접 가져다 놓은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정옥은 포기하지 않았다. 68년을 산 그녀의 직감은 예사롭지 않았다. 영수가 요즘 시장에 이상한 사람 못 봤니? 옆 가게 영숙에게 슬쩍 물어봤다. 40년 넘게 이웃해온 영숙은 시장의 모든 소식을 꿰뚫고 있었다. 이상한 사람? 글쎄. 아, 그러고 보니 저기 과일가게 김씨가 요즘 좀 이상해. 김씨? 어떻게 이상한데? 평소엔 인사도 잘하고 그랬는데 며칠 전부터 사람들 피하고 다니고.
그리고 자주 전화 받더라고. 목소리도 작게 하면서. 정옥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김 씨는 2년 전부터 과일 장사를 시작한 50대 남자였다. 처음에는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보였지만 최근 장사가 잘 안 되면서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정옥도 눈치챘다. 그날 오후 정옥은 일부러 김 씨 가게 앞을 지나가며 관찰했다. 김 씨는 손님이 없을 때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정옥이 지나가자 급히 폰을 주머니에 넣고 어색하게 웃었다. 정옥 언니, 오늘 장사 어때요? 그저 그래. 김 씨는? 네, 저도. 그냥 그래요. 뭔가 어색했다. 평소 수다스럽던 김 씨가 말을 아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그의 시선이 계속 학교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다음 날 정옥은 일찍 장사를 정리하고 손주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근처에서 기다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다. 3시 30분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기 시작했다. 민호와 민서도 친구들과 함께 나왔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김 씨가 학교 담벼락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아이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고 특히 민호가 지나갈 때 시선을 고정시켰다. 정옥의 등골에 찬 기운이 흘렀다. 혹시 그 사람이? 김 씨는 아이들이 모두 지나간 후에야 자리를 떴다. 정옥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모습을 놓치고 말았다. 그날 밤 정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지만 직감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김 씨의 어색한 행동, 학교 근처에서의 수상한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사진 속 민호를 쫓던 검은 그림자의 체격이 김 씨와 비슷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정옥은 마음을 굳혔다. 정옥은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손주들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와 김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보였고 전화를 받을 때마다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 씨의 통화 내용 중 일부가 정옥의 귀에 들렸다. 확인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됐다. 무엇을 확인한다는 것일까? 오후 3시 정옥은 또다시 학교 근처를 향했다. 이번에는 휴대폰을 준비했다. 며느리 선아가 사진 찍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왔다. 예상대로 김 씨가 나타났다. 그는 학교 맞은편 문구점 앞에 서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옥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휴대폰을 꺼냈다. 민호와 민서가 친구들과 함께 학교 문을 나섰다. 김 씨는 즉시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들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정옥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지금이야.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켰다. 김 씨가 민호 일행을 뒤따라가는 모습을 연속으로 찍었다. 거리상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김 씨는 아이들이 골목길로 들어서자 더 가까이 접근했다. 그 순간 민호가 뒤를 돌아봤다. 김 씨와 눈이 마주쳤다. 아이의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스쳤다. 정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김 씨? 그녀가 큰 소리로 불렀다. 김 씨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정옥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본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어요. 왜 우리 손주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김 씨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지나가는 길이 매일 같은 시간에 여기 있는 건가요? 어제도 그제도 봤어요. 김 씨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다. 정옥은 확신했다. 바로 이 사람이 사진을 보낸 장본인이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증거도 다 있고요. 정옥이 휴대폰을 흔들어 보이자 김 씨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장사가 안 되어서. 돈이 너무 필요해서. 돈? 무슨 돈 때문에 애들을 겁주는 거예요? 김 씨는 울먹이며 털어놓기 시작했다. 빚에 시달리다가 누군가로부터 정옥의 약점을 찾으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손주들을 이용해 정옥을 협박하면
큰 돈을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정옥은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범인을 찾았지만 더 큰 배우가 있다는 사실이 무서웠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김 씨는 고개만 흔들 뿐이었다. 정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경찰서로 향했다. 일단 이 사람부터 신고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었다. 68세 할머니의 용기가 가족을 지켜냈다. 사건이 해결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김 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고 그의 배후에 있던 사채업자들도 모두 검거되었다. 정옥의 용기 있는 신고 덕분에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한 다른 가족들까지 보호받을 수 있었다. 할머니가 진짜 용감하시네요. 민호와 민서는 할머니를 영웅처럼 바라봤다. 처음엔 무서워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자랑스러워했다. 아침 시장은 다시 활기를 찾았다. 정옥은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싱싱한 채소를 골라왔다.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다. 정옥 언니, 요즘 표정이 참 당당해 보여. 영숙의 말에 정옥은 웃음을 터뜨렸다. 실제로 그녀는 달라져 있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것이다. 엄마, 정말 대단하셔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아들 민재가 엄마의 어깨를 토닥였다. 며느리 선아도 시어머니를 새롭게 바라보게 됐다. 평범한 할머니라고만 생각했던 정옥이 위기 앞에서 이렇게 강인할 수 있다니.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정옥 자신에게 있었다. 오후에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녀는 더 이상 걱정만 하지 않았다. 물론 여전히 조심스럽게 살폈지만 이제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나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해요? 민서가 물었다.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어른들에게 바로 말하는 거야. 그리고 할머니를 믿어라. 할머니가 반드시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정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저녁이 되어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정옥은 채소를 다듬으며 마음을 정리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녀가 배운 것은 단순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용감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할머니, 내일도 시장 가세요? 당연하지. 할머니는 아직 할 일이 많아. 정옥은 미소를 지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세상이 무섭지 않았다. 시장의 야간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정옥에게는 확신이 있었다. 누군가 내 가족을 위협한다면 나는 반드시 맞설 거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정옥은 이제 더 강인하고 지혜로운 할머니였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